쌤의 수학 개념 사전. 우리 지난 시간에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에 대한 방법, 그러니까 덧셈 방법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친구들이, 그래, 저렇게 하면 되네. 방법 이해되네. 끝? 근데 계산 연습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정말 간단한 계산이지만 틀리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스스로 계산 연습을 하고, 원활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알겠죠? 가끔은 정말 쉬운 계산, 예를 들어 1 더하기 1도 틀릴 때가 있거든요. 연습을 안 하면. 아시겠죠? 쉬운 문제라도 특히나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매우 중요한 계산들이니까 반드시 연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 계산이 원활하게 돼야 나중에 뭐 방정식이든 함수든 또 원활하게 할 수 있거든요. 연산 파트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수 계산하는 게 원활히 돼야 나중에 우리가 식도 계산을 해야 돼요. 식 계산하는 것도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덧셈 하는 거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요 자료는 선생님 블로그, 시우쌤 블로그에 탑재를 해 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미리 풀어보고 정답 맞추는 형식으로 선생님 풀이 보면서 내가 푼 게 맞구나 이런 거 꼭 봐주셔야 되고요. 내 답이랑 선생님 답이랑 틀렸어. 왜 틀렸을까? 나는 왜 이거 계산을 잘못했을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봐주시는 것도 좋아요. 계산 실수하지 않게 늘 우리가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에 대한 이야기. 가볼게요. 다음을 계산을 해달라고 하네요. 부호가, 여기서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가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이었어요. 그죠? 우리 여기서는 덧셈만 합니다. 그럼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 제가 먼저 뭘 하라 그랬게? 부호를 먼저 결정을 해달라고 했었죠. 그죠? 부호를 먼저 결정을 해볼게요. 부호는 서로 같은 부호의 수니까 같은 부호의 수에 이 같은 부호인 플러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절대값의 합을 살짝 붙여주신다고 했었어요. 플러스 3의 절대값은 3, 그 다음에 플러스 8의 절대값은 8. 얘네들 더해준 거, 합을 해준 거. 그럼 요거는 3 더하기 8은 얼마예요? 3 더하기 8은 11이죠. 11. 그래서 플러스 11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2번 볼게요. 2번도 지금 부호가 같은 수의 덧셈이에요. 부호가 같은 수의 덧셈. 부호를 먼저 결정을 해주셔야 되죠. 답의 부호를 뭘로 결정해 주시냐면 같은 부호인 마이너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절대값의 합을 더해준다. 그럼 마이너스 23의 절대값은 23.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4가 되죠. 걔네들 더해준 거. 그러면 23 더하기 4가 얼마가 돼요? 27. 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로 찔러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7 요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3번 볼게요. 3번은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수를 더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답의 부호를 먼저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달라고 했어요? 뭘로 결정해달라고 했어요?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로 결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플러스 7의 절대값은 7이고 마이너스 17의 절대값은 17이잖아요. 그죠? 누가 더 커요? 절대값 17이 더 커요. 그죠? 그럼 그때의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 하실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두 절대값에 차를 붙여달라고 했었어요. 부호가 서로 같은 수일 때는 합을 붙여주고 부호가 서로 다른 수일 때는 차를 붙여주고 차라는 개념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7 빼기 7은 10이니까 그 앞에 부호 마이너스까지 결정한 거 붙이셔서 마이너스 10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얘도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 부호를 먼저 결정해준다. 뭘로 결정해준다?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로 결정을 해준다. 그럼 마이너스 16의 절대값은 16, 플러스 29의 절대값은 29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절대값이 얘가 더 크니까 이때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럼 플러스로 결정을 해주신 다음에 뭘 붙인다? 절대값의 차를
옆에 붙여준다.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거. 29에서 16을 빼면 13인데 그 앞에 결정된 부호 플러스를 붙여서 플러스 13. 플러스 부호는 생략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1번 문제, 2번으로 바로 갈게요. 자, 다음을 계산하라고 하네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를 봐주시면 지금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에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답의 부호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답의 부호를 뭘로 결정해줘요?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로요. 그럼 플러스 6의 절대값은 6,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누가 커요? 얘가 더 크죠. 그죠? 그럼 그때 부호 플러스로 결정해 주시고 뭘 붙인다? 절대값의 차, 즉 6 빼기 5 한 거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6 빼기 5는 1이니까 부호까지 합해서 플러스 1. 이때 이 플러스는 생략 가능해요. 그 다음에 2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해주고 있어요. 그럼 답의 부호를 먼저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뭘로 결정?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로 결정. 그럼 플러스 2의 절대값은 2가 되고요. 마이너스 7의 절대값은 7이 돼요. 절대값 누가 더 커요? 7이 더 크죠. 그죠? 그러면 그때 부호 마이너스로 결정을 해주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 절대값에 차를 붙인다. 그러면 7 빼기 2 한 거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7에서 2 빼면 얼마예요? 5죠. 5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마이너스 5라고 붙여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부호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생략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바로 또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정수의 덧셈을 하는 계산 과정이에요.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를 해달라고 하네요. 봅시다. 자, 지금 1번은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을 하고 있네요. 그럼 부호는 뭘로 결정해준다? 서로 이렇게 같은 부호로 결정을 해준다. 여기까지 맞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절대값의 합을 붙여준다. 그러면 플러스 3의 절대값은 3, 플러스 2의 절대값은 2 한 거를 합을 붙여준 거 맞네요. 그래서 플러스 5가 되는 거 맞네요. 그럼 첫 번째 1번은 옳은 계산 맞네요. 잘했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부호가 같은이 아니라 다른이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준다? 답의 부호를 먼저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뭘로 결정한다?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로 결정한다. 그럼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고요.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4의 절대값은 4죠. 누가 더 커요? 4가 더 크지? 그러면 이때의 부호인 플러스로 결정을 하고 뭘 붙여준다? 절대값의 차. 차라는 개념은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개념이죠. 그래서 큰 수 4에서 2를 빼주셔서 플러스 2가 되는 거 맞네요. 그래서 이것도 옳은 계산이 되는 거고요. 3번 볼게요.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수를 더하고 있어.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부호를 결정을 해야 된다. 뭘로 결정한다?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로 결정을 한다. 자, 플러스 3의 절대값은 3이고요.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4가 되죠. 누가 더 커요? 1가 더 커요. 그럼 그때 부호는 마이너스로 결정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절대값에 차를 붙인다. 차라는 개념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개념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절대값이 4가 더 크니까 4에서 3을 뺐어야 되는데 3 빼기 4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잘못된 계산. 4번 볼게요. 4번은 부호가 같은 두 수를 더하고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부호가 같은 두 수를 더할 때는 부호 결정하실 때 같은 부호인 마이너스로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절대값에 합을 붙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얘는 절대값이 2고 얘는 절대값이 3이고 얘네들 합을 붙여야 되는데 차를 붙였네. 그래서 틀린 계산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4번 계산으로 가볼게요.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우리 요거 보시면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호를 먼저 결정해야지,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결정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값을 보자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플러스 4의 절대값은 4,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4. 선생님, 절대값이 똑같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얘는 답이 제로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냐면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은 두 수를 더해 주실 때는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혹은 어떻게 로도 우리가 계산을 하실 거냐면 뭐 할 게 없잖아. 그죠? 이렇게 해주세요. 부호를 못 정하고 부호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뭐 절대값이 큰 쪽에 부호를 정해줘야 되는데 정할 수도 없어. 그럼 부호를 정하지 말까? 정하지 말고 그냥 얘끼리 뺄까? 그럼 어차피 0이잖아요. 그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부호가 서로 다르고 절대값이 같은 두 수의 덧셈은 항상 제로가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 내려가야지. 옆에 있구나. 5번을 봐주시면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네요. 그러면은 부호 먼저 결정해야지. 부호를 뭘로 결정할까? 절대값이 큰 쪽. 자, 플러스 6의 절대값은 6, 마이너스 11의 절대값은 11. 얘가 절대값이 더 크죠? 그러면 그때 부호 마이너스로 결정을 해 주실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뭘 붙인다? 절대값에 차를 붙인다. 얘가 더 크니까 11 빼기 6, 차라는 개념은 근소에서 작아씩 빼는 거라 그랬어요. 선생님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지겨워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여러분 머릿속에 반복해서 넣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계속 반복해서 말도 해보고 쓰기도 해보고 학습도 해보고 반복해서 하셔야 머릿속에 들어가실 겁니다. 11 빼기 6은 얼마? 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부호까지 합쳐서 마이너스 5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아래에 6번도 볼게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이네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같은 부호로 답의 부호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의 합을 살짝 붙여준다.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4,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5. 그럼 얘네들을 더해주시면 얼마예요? 9죠. 그럼 4 더하기 5. 9니까 얘는 답이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7번을 봐주시면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부호를 결정을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답의 부호, 절대값이 큰 쪽으로. 얘는 절대값이 7, 얘는 절대값이 9. 누가 커요? 9가 더 커요. 그죠? 그럼 이때 부호로 가져오겠죠. 플러스로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절대값에 차를 붙인다. 9에서 7 빼면 얼마예요? 2니까 얘는 답이 플러스 2. 플러스 부호는 생략 가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볼게요. 선생님 8번 문제는 3개를 덧셈 나왔는데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요거는 우리 교환 결합 법칙도 배웠었죠. 교환 결합 법칙을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선생님 요거를 앞에서부터 결합 법칙을 쓴 순차 계산,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계산한 순차 계산도 한번 해볼 거고요. 교환 결합 법칙을 적절하게 사용한 버전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계산을 해보자. 앞에 이렇게 순차 계산으로.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니까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로 가져가자. 그럼 얘는 절대값이 5, 얘는 절대값이 2. 그죠?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절대값의 차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5에서 1을 빼면 3이니까 앞에 계산한 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거 계산 마이너스 7. 이때는 부호가 같은 두 수를 계산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같은 부호로 결정을 해주시고 절대값의 합.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 마이너스 7의 절대값은 7이니까 더해주시면 그럼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앞에 부호 마이너스 3 더하기 7은 10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교환 법칙도 같이 한번 이용한 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교환 법칙. 자, 교환 법칙을 어떻게 쓰실 거냐면 얘네들 자리를 한번 바꿔볼게. 이렇게 더하는 순서, 자리를 바꾸는 방법을 뭐라고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7 더하기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결합을 해서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같은 부호로 답의 부호를 결정을 해주시고 절대값의 합을 살짝 붙여줄 거예요.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플러스 5,
마이너스 7의 절대값은 플러스 7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더하기 플러스 2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얼마요? 12죠. 그죠? 그럼 얘는 앞에 계산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마이너스 12 더하기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 되는데 부호 먼저 결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로. 얘는 절대값이 12, 얘는 절대값이 2가 되니까 얘가 더 커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부호를 결정을 해주시고 절대값의 차 12 빼기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똑같이 나왔죠.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해주시든 간에 답은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푸니까 뭐 앞에서 순차 계산이나 뭐 교환결합을 뭐 적절하게 이용하는 거나 별 차이 못 느끼겠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교환결합 법칙이 복잡한 계산에서 힘을 좀 발휘하는 편이에요. 복잡한 계산에서. 우리는 9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교환결합 법칙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한 계산을 할 때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9번 문제 계속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교환결합법칙 연습을 하기 위해서 계속 교환결합법칙을 이용을 해서 세 수 이상의 수를 덧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같은 부호끼리 좀 몰아주는 방법을 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덧셈을 할 때도 같은 부호의 덧셈이 다른 부호의 덧셈보다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걸 조금 이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자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교환 법칙. 그러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7, 더하기 플러스 4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앞에 거 결합법칙 먼저 계산할게요. 얘가 결합법칙. 앞에 걸 먼저 결합해서 계산할 거지롱. 그러면 같은 부호의 덧셈이기 때문에 같은 부호인 마이너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절대값의 합. 얘는 3이고 얘는 절대값이 7이니까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플러스 4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른 부호의 덧셈이니까 그죠? 부호를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로 결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얘는 마이너스 10은 절대값이 10, 플러스 4는 절대값이 4. 얘가 더 크죠.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로 결정해 주시고 이렇게 절대값에 차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하실만 하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갈 건데 펜 색깔 좀 바꿔야지. 지우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봐주시면 요거는 앞에서부터 결합법칙 써서 순차 계산할게요. 순차 계산. 왜냐면 같은 부호끼리 계산해 주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같은 부호의 덧셈이에요. 같은 부호의 덧셈이에요. 그럼 부호를 뭘로 결정해줘요? 플러스로 결정해줘요. 그 다음에 절대값의 합을 붙입니다. 얘는 절대값의 합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22 이렇게 되겠죠. 그죠? 더하기 마이너스 8. 자, 그러면 부호를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로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부호의 덧셈이니까 절대값의 차. 얘는 절대값이 22, 얘는 절대값이 8이니까 이렇게 빼주시면 얼마가 되겠어요? 14죠. 그래서 플러스 14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혹은 선생님 눈에는 계산이 요것도 좀 편할 것 같아요. 뒤에 걸 먼저 결합을 해도 계산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른 부호의 덧셈이긴 한데 부호를 플러스로 결정해주고 왜? 얘는 절대값이 10이고 얘는 절대값이 8이 얘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절대값에 차를 붙여주시면 10 빼기 8 하면 2가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앞에 플러스 12를 더해주시면 같은 부호의 덧셈이네. 그러면 부호 플러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절대값의 합 12 더하기 2 이렇게 해주셔서 플러스 14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계산 연습 계속 많이 하면서 어떤 게 편한지 본인의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계산 연습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를 봐주시면 짜잔. 잠깐만 다른 색깔로 펜 다른 색깔로 바꿀게요. 가봅시다. 다음을 계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되게 복잡한 계산 같잖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편할 것 같은가 고민을 해봤더니 같은 부호끼리 몹시다. 얘를 결합 법칙을 이용을 해서 얘네들을 먼저 계산을 할게요. 그럼 플러스 44 더하기 얘는 서로 같은 부호의 덧셈이니까 같은 부호인 마이너스로 결정을 해주실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절대값의 합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럼 31 더하기 12는 얼마가 돼요? 43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오호, 그럼 바로 보이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긴 하지만 부호 먼저 결정해야 되죠. 부호를 뭘로 결정할까요?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로. 그러면 플러스 44의 절대값은 4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3의 절대값은 43. 얘가 더 크죠? 그러면 그때 부호 플러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절대값의 차를 살짝 옆에 붙여주시면 요거 빼면 1이니까 답은 플러스 1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2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2번 문제도 얘네들을 먼저 결합법칙으로 먼저 계산할게요. 같은 부호의 덧셈이 조금 더 다른 부호의 덧셈보다 편하니까. 자, 그러면 얘는 같은 부호의 덧셈이니까 부호를 같은 부호의 마이너스로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절대값에 합을 붙여달라고 했어요. 얘는 절대값이 30, 얘는 절대값이 14 더하면 44. 그 다음에 플러스 45랑 더해주시면 되겠죠. 다른 부호의 덧셈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로 먼저 결정한다. 얘는 절대값이 45, 얘는 절대값이 44. 얘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뭐 플러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절대값에 차를 붙인다. 45 빼기 44는 1이니까 얘도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교환 법칙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얘네를 자리를 한번 바꾸는 교환 법칙을 이용을 해볼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2 더하기 마이너스 8 더하기 마이너스 25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결합을 할게요. 결합 법칙을 이용을 해주시면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이니까 부호 같은 부호 마이너스로 결정하고 절대값의 합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12 더하기 8은 얼마? 20.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겠죠. 왜 교환을 했냐면 끝자리 합을 했을 때 끝자리 수가 1의 자리수가 딱 0으로 맞춰지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거거든요. 어쨌든 뭐 순차 계산 하셔도 돼요. 앞에서부터 결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같은 부호의 덧셈 부호 마이너스로 결정해 주시고 절대값의 합을 붙여주시면 20 더하기 25는 45라고 금방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5라고 계산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을 계산해 봅시다. 다음을 계산을 해 주시면 얘네들 자리를 살짝 바꿀까요? 자리를 살짝 바꾸는 교환 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6 더하기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결합 법칙.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같은 부호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결정. 그 다음에 절대값의 합을 구해주시면 얘는 절대값이 2, 얘는 절대값이 6. 더하면 얼마요? 8. 플러스 8 더하기 마이너스 4. 요걸 보실 건데 부호가 다른 두 수.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로 먼저 결정을 할게요. 얘는 절대값이 8, 얘는 절대값이 4니까 얘가 더 크죠.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로 결정해 주시고 절대값의 차. 그래서 얘는 플러스 4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2번도 볼게요. 2번은 앞에 거 먼저 두 개 결합해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부호는 마이너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절대값에 합을 붙여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절대값이 9, 얘는 절대값이 5 더하면 14, 마이너스 14가 되고요. 더하기 플러스 13을 계산해 볼게요. 부호 결정해 주셔야 되겠죠. 얘는 절대값이 14, 얘는 절대값이 13. 얘가 절대값이 더 크니까 부호 마이너스로 결정해 주시고 절대값의 차를 살짝 붙여서 얘는 답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요거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살짝 저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자리 한번 바꿔볼까요? 플러스 20 더하기 플러스 8 더하기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결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같은 부호의 덧셈, 부호 플러스로 결정, 절대값의 합 20 더하기 8은 얼마? 28이 되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12. 부호 결정합시다.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 얘는 절대값이 28, 얘는 절대값이 12.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부호는 플러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절대값의 차를 살짝 이렇게 붙여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28 빼기 12는 얼마가 되게? 16 이렇게 되죠. 플러스 16. 플러스 부호는 생략도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13번으로 바로바로 가야죠.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도 얘네를 자리를 바꿔서 교환 법칙을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10 더하기 마이너스 7 더하기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앞에 거 두 개를 결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부호는 같은 부호 마이너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절대값에 합을 붙여주셔야 되니까 10 더하기 7은 얼마? 17 더하기 플러스 2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 부호 결정해 주셔야죠. 얘는 절대값이 17, 얘는 절대값이 2. 누가 더 커요? 절대값이 17이 더 크니까 그때 부호 마이너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절대값의 차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하면 15니까 앞에 부호까지 마이너스 15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번 문제 친구는 앞에서부터 결합을 해봅시다. 결합.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같은 부호 마이너스로 결정해 주시고 절대값에 합을 붙여주시면 5 더하기 3은 8이 되지롱. 더하기 마이너스 8. 그러면 서로 같은 부호인 마이너스로 결정을 해주시고요. 절대값에 합을 붙여주시면 절대값 얘도 8, 얘도 8. 8 더하기 8은 16이지롱. 그래서 마이너스 16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결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호의 덧셈이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결정이 되고요. 절대값끼리 더해주시면 11 더하기 7은 18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 앞에 마이너스 3을 더해주실 거예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 부호 먼저 결정을 할게요. 부호는 얘는 절대값이 18, 얘는 절대값이 3이니까 얘가 더 크죠, 절대값이. 그래서 플러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절대값의 차를 붙여줄 겁니다. 그러면 18에서 3을 빼면 15니까 얘는 정답이 플러스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옆에 있네요. 14번 문제를 봐주시면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분수가 나와. 분수를 보는 순간 가슴이 떨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분수 계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연습하시면 돼요. 연습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번에 1번 문제를 봐주시면 똑같아요. 계산하는 방법은.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수의 덧셈이에요. 그럼 답의 부호를 먼저 결정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절대값끼리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얘는 절대값이 3분의 11, 얘는 절대값이 3분의 2. 분모가 같은 두 분수기 때문에 충분히 수를 비교하실 수가 있죠.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그럼 그때 이 답의 부호는 요거의 부호인 플러스로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절대값의 차 3분의 11 빼기 3분의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플러스 얘는 분수 계산
분모인 3은 그대로 있고 분자끼리 빼요. 11 빼기 2는 얼마? 9 이렇게 되겠죠. 신난다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마시고 분수 답은요. 항상 기약분수가 원칙입니다. 약분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약분돼요. 일단 부호 플러스로 결정하고 3, 1은 3, 3, 3, 9 약분하죠. 그러면 플러스 3까지 분모에 1 있는 경우는 생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3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도 볼게요.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를요. 먼저 통분을 먼저 해볼게요. 플러스 2를요. 분모가 3인 분수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원래 1분의 2였을 거니까 1분의 2라서 분모인 1을 생략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주셔서 여기도 3, 여기도 3 곱해주셔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3분의 6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 얘는 절대값이 3분의 2, 얘는 절대값이 3분의 6.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그죠? 얘가 더 크죠? 그럼 그때 부호 플러스로 결정을 하면서 절대값에 차를 붙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3분의 6 빼기 3분의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부호 플러스로 결정이 되면서 분모 3은 그대로 분자끼리 빼죠. 6 빼기 2는 얼마? 4. 그래서 답은 플러스 3분의 4 요렇게롬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15번 문제, 다음 덧셈을 할게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이네요. 근데 선생님, 분모가 달라요. 통분 먼저 할게요. 통분. 여러분, 통분 연습 잘 돼 있으셔야 됩니다. 공통분모를 뭐로 만들까요? 공통분모를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근데 이 4하고 3이 서로서 관계인 거 보이세요? 서로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서로서는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가 1인 수 혹은 공약수가 1 하나밖에 없는 수. 최대 공약수가 1인 수, 공약수가 1 하나밖에 없는 수. 그리고 우리가 서로소라고 불러준다고 했었어요. 그죠? 서로소의 최소 공배수는 그냥 드립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분모, 공통분모를 뭐로 만든다? 4, 3, 12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4분의 3은 분모 분자에 3을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12분의 9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분모 분자에 4를 곱할 거니까 분모 12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2, 4, 8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절대값이 가기 전에 같은 부호, 얘는 같은 부호의 두 수를 더하는 거니까 같은 부호 마이너스로 결정해 주시고 절대값에 합을 붙여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럼 12분의 9 더하기 12분의 8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2분의 9 더하기 8은 얼마예요? 17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17.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2분의 17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수 계산도 우리 할 수 있어. 일단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이니까 마이너스로 부호를 결정해 주시고 절대값 1.2, 절대값 2.8. 소수 계산하실 때는 세로셈으로 해주세요. 웬만하면 이거 소수점 일직선으로 자리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서 이렇게 세로셈으로 할게요. 그럼 2에서 8을 더하면 10이 되는데 1 하나 올라가고요. 점 여기 맞춰주시고 1 더하기 1은 2고 2에서 1을 더하면 4가 되니까 4 이렇게 되네? 그럼 답은 마이너스 4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계속 계산이죠. 지겨워하시면 안 돼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16번 볼게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네요. 그죠? 그럼 부호가 절대값이 큰 쪽으로 가야 되니까 얘는 절대값이 2.5, 얘는 절대값이 5.5.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그럼 그때 부호인 플러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뭘 붙여준다? 절대값에 차를 붙여준다. 그럼 5.5 빼기 2.5 할 건데 5.5 빼기 2.5 소수 덧셈 뺄셈은 세로셈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뺍니다. 그럼 5에서 5를 빼면 0이 되고요. 5에서 1을 빼면 3이 되니까 3.0일 때 이 0은 0은 생략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플러스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로 가볼 거지롱.
17번 문제를 봐주시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네요. 부호 먼저 결정할게요. 얘는 절대값이 3, 얘는 절대값이 4.8. 얘가 더 크죠.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로 결정해 주시고 4.8 빼기 3. 4.8 빼기 3 이렇게 할까요? 3.0 이랑 똑같으니까 여기 0 채워주세요. 혹시나 헷갈릴까봐. 8에서 0을 빼면 8이고요. 4에서 3을 빼면 1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8 요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볼게요. 분수 계산이네. 분수 계산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인데 일단은 분모가 다른 분수니까 통분 먼저 해줄게요. 얘는 공통분모 12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분모가 분모의 최소 공배수. 근데 분모가 서로소일 때는 뭘로 한다? 그냥 드립다 곱해준 게 최소 공배수가 되더라. 그러면은 얘는 공통분모를 12로 만들 건데 4, 3, 12니까요. 그럼 플러스 얘는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주시면 12분의 9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얘는 분모 분자에 4를 곱해주시면 12분의 4 이렇게 되겠다. 마이너스 12분의 4. 자, 절대값 볼게요. 12분의 9, 얘는 절대값이 12분의 9, 얘는 절대값이 12분의 4. 얘가 더 크죠. 그럼 부호는 뭘로 결정? 플러스로 결정. 그 다음에 절대값의 차를 붙여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부호 플러스 분모 12, 9에서 4를 빼면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12분의 5 플러스 부호는 생략도 가능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1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 화면이 살짝 움직인 것 같은데. 오케이. 자, 19번 문제를 봐주시면 얘는 감사하게도 분모가 똑같네. 그죠? 부호가 또 같은 두수에 쉽네. 그럼 일단 부호는 플러스로 같은 부호인 플러스로 결정해 주시고 절대값의 합을 붙여 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 분모 3 그대로 1 더하기 5는 얼마? 6. 항상 약분을 해서 기약분수 원칙. 그러면 3, 1은 3, 3, 2, 6 이렇게 되겠죠. 분모가 1일 땐 그대로 생략해서 얘는 플러스 2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를 한번 보러 갈게요. 20번을 보시면 소수 계산인데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이에요. 그러면 같은 부호인 마이너스로 결정해 주시고 절대값의 합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죠? 세로의 계산을 해볼까요? 2.9 더하기 2.1 9에서 1을 더하면 10이 되는데 올라가지롱 올려버리고 1에서 3을 더하면 3 1에서 3이래. 1에서 2를 더하면 3이 되고요. 3에서 2를 더하면 5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0인데 이때 0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5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1번 문제. 다 와가요. 힘내요. 선생님 세수 이상이네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교환결합 법칙 적절하게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선생님 같은 경우 얘를 자리 살짝 바꿀 거다. 그럼 마이너스 7분의 4. 분수에서 이제 세수 이상의 덧셈은요. 웬만하면 분모가 같은 것끼리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좀 모아주세요. 모아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교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자리를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을 이용을 해서 앞에 거 두 개. 분모가 같은 두 수를 먼저 결합을 해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부호가 같네. 부호가 같아요. 부호가 같고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부호 결정하고 절대값의 합을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분모 7 그대로 그 다음에 4하고 3을 더하면 7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이거 약분되네. 그죠? 7분의 7은 약분하면 1이지롱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쨌든 분모가 다른 두 분수의 덧셈이기 때문에 통분할게요. 통분을 해주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를 2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1분의 1인데 분모 분자 2를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2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로 결정을 해주셔야 되죠. 그죠? 얘는 절대값이 2분의 2, 얘는 절대값이 2분의 1. 얘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부호로 결정을 해주시고 절대값의 차를 살짝 붙여준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2 빼기 1은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싹 다 지우고 22번 가볼게요. 22번 가면 선생님 잠깐 물 한 잔 마시고요. 가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볼까? 봅시다. 분모를 다 최소 공배수인 12로 통분해서 계산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12로 통분을 해버릴게요. 한꺼번에. 그럼 얘는 플러스 12로 만들어 주시려면 분모 분자에 4를 곱해 주시는 거니까 12분의 4 더하기 얘는 플러스 12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분모 분자에 3을 곱해 볼게요. 플러스 12분의 9 이렇게. 앞에 것부터 순차적으로 결합해서 계산할게요. 요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얘는 플러스 같은 부호, 그 다음에 절대값의 합 1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플러스 12분의 9 이렇게 되는데 같은 부호 플러스 절대값의 합 12분의 5 더하기 9는 14 이렇게 되겠죠. 씻는다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분수는 항상 기하 분수가 원칙. 2로 약분이 돼요. 2, 6, 12, 2, 7, 14. 그래서 얘는 플러스 6분의 7까지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앞에서 요거 결합을 먼저 한 다음에 뒤에 거랑 더해 보도록 할게요. 통분을 먼저 하셔야 되겠네요. 얘를 공통분모 9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얘는 분모 분자에 3을 곱해 주시면 9분의 3 이렇게 되겠다. 그죠? 요거를 마이너스 9분의 3 이렇게 할게요. 부호는 같은 부호인 마이너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절대값이 얘는 9분의 7, 9분의 4. 얘가 더 절대값의 합을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그치? 차를 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네. 9분의 7 더하기 9분의 3은요. 9분의 7 더하기 3은 10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됩니다. 통분 먼저 할게요. 마이너스 9분의 10 공통분모 뭐로 맞춰야 돼요? 9하고 2의 최소 공배수 서로서 관계에서는 드립다 곱한다 18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8로 맞춰줄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18분의 20이 되고요. 그죠? 얘도 마이너스 분모 분자에 8을 곱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9를 곱해야 되는데 미안 9를 곱해주시면 2구 18분의 5구 45 이렇게 될 거예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이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로 결정해 주시고 절대값의 합을 붙일 겁니다. 그러면 18분의 얘네들 계산하시면 65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약분이 되나 항상 분수는 마지막에 약분되는 거 있나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3으로도 약분 안 되고 6으로도 약분 안 되고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답은 마이너스 18분의 65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 계산은요. 뒤에 거 먼저 결합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결합을. 같은 부호의 분수 덧셈. 그러면 일단 통분을 먼저 하셔야 되겠네요. 통분을 먼저 해주시면 마이너스 얘는 2분의 5 일단 그대로 두고요. 더하기. 공통분모를 분모의 최소 공배수 5하고 15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가 되느냐면 15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만 고치면 되겠네. 분모 분자에 3 곱해주시면 플러스 5, 3, 15분의 9 더하기 플러스 1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 먼저. 그러면은 계산을 해주시면 같은 부호 플러스 절대값의 합 15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얘를 통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얘가 약분이 돼요. 5, 35, 5, 20 약분이 되죠. 그죠? 약분을 먼저 하고 갑시다.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3분의 2 얘를 또 통분하면 되지 뭐. 공통분모 뭐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2하고 3의 최소 공배수 6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분모분자에 3을 곱하니까 6분의 15 더하기 얘는 분모분자 2를 곱하니까 플러스 6분의 2는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 절대값이 6분의 15가 6분의 4보다 크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결정. 그 다음에 절대값의 차를 살짝 붙여주신다. 그럼 6분의 15 빼기 6분의 4는 얼마가 돼요? 일단 보고 마이너스 6분의 15에서 4를 빼면 1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계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물론 얘 같은 경우를 앞에 거 2개 결합하고 뒤에 거 2개 결합해서 계산을 해주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해볼 거냐면 교환 결합을 좀 적절하게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렇게 해볼까요? 얘네들을 한번 교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자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마이너스 7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5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결합 법칙을 이용할 거예요. 얘네 두 개를 결합, 얘네 두 개도 결합을 해서 각각 계산한 것을 더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4개 이상의 수의 덧셈은.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더할 건데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분모가 다른 두 분수이기 때문에 통분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공통분모를 뭘로 만들면 될까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 2하고 5는 서로 설 때는 서로 곱해준 게 최소 공배수. 그래서 1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분모 분자에 5를 곱할 거니까 10분의 5 더하기 마이너스 분모 분자에 2를 곱할 거니까 10분의 4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더하기 마이너스 7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5 이렇게 되잖아요. 얘도 같은 부호의 덧셈인데 통분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통분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분모, 공통분모는 얘네들이 서로서 관계니까 곱해준 게 42가 최소 공배수가 되고 공통분모가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42분의 얘는 분모 분자 6을 곱했을 거니까 24 더하기 얘는 분모 분자에 7을 곱했겠죠. 7을 곱했을 거니까 마이너스 42분의 7, 35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통분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같은 부호의 덧셈. 같은 부호의 덧셈은 같은 부호로 부호 마이너스 결정을 해주시고 분모끼리란다. 절대값의 합을 붙여주셔야 되겠죠. 그럼 분모는 10, 5 더하기 4는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앞에는 마이너스 10분의 9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얘도 같은 부호의 덧셈이라서 같은 부호 마이너스로 부호를 먼저 결정을 해주시고 절대값의 합을 붙일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42분의 절대값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24 더하기 35는 59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자, 이때도 다른 부호래. 같은 부호의 덧셈인데 달라요. 그지? 분모가 달라요. 그럼 우리가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공통분모로 만들어야 되겠다. 통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 소인수분해 말고 나눗셈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최소 공배수 한번 구해볼게요. 이건 초등학교 때 한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로 나눌까요? 2, 5, 10, 2, 2는 4, 2, 1은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한번 곱해보자. 여기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2 곱하기 5는 10이고 10에서 21을 곱하면 210이 되겠죠. 공통분모가 무려 210. 이해 되겠네요. 뭐 나올 수 있죠.
이쯤 되면 애들이 의심한단 말이야. 내가 제대로 풀고 있는 게 맞나? 아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보세요. 자, 그러면 얘는 분모 분자에 통분하기 위해서 21을 곱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9 곱하기 21을 해주시면 189가 되고요. 얘는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했을까? 59, 9, 5를 곱하면 될 것 같은데요. 42 곱하기 5를 해주시면 210이 되겠네. 그러면 59 곱하기 5를 해주시면 295가 됩니다. 그죠? 같은 부호의 덧셈이에요. 그러면 같은 부호 마이너스로 부호 결정을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의 합을 붙여줄 겁니다. 그러면 절대값이 합이 210분에 189 더하기 295를 해주시면 484 이렇게 되거든요. 자, 신난다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분수 답은요. 기억 분수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약분되잖아요. 그죠? 2로 약분되네. 2일은이 105입니다. 15라고 하시면 안 돼요. 2로 나눠주시면 몫이 105가 되고요. 얘도 2로 나눠주시면 2는 4, 2, 4, 8, 2는 4. 더 이상은 약분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05분의 24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한 계산이긴 했었죠. 이렇게 차근차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복잡한 계산, 이런 어려운 계산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화면을 확대 안 해놨나? 이거 볼게요.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를 봐주시면 얘는 결합법칙을 먼저 이용을 해줄까요? 결합법칙을 먼저 이용할게요. 요렇게 두 개를 먼저 결합을 해보자. 그럼 일단 같은 부호의 덧셈이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결정을 해 주실 거고요. 같은 부호 플러스. 그리고 절대값의 합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4.7 더하기 7.1을 해 주시면 소수점 맞춰주시고 8, 4에서 7 더하면 11. 그럼 얘는 플러스 11.8 이렇게 되는 거고요. 더하기 플러스 6.2 이렇게 되겠죠. 같은 부호의 덧셈이에요. 그러면 같은 부호인 플러스로 부호를 결정을 해주시고 11.8 더하기 6.2 소수점 자리 맞춰주세요. 8에서 1을 더하면 10이 되고 올라가고 1 더하기 1은 2인데 2에서 6을 더하면 8이죠. 8. 그 다음 1은 그대로 내려오고. 그쵸? 점 여기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18.0이 되는데 점령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플러스 18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또 차근차근 가봅시다.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분수의 덧셈이에요. 어떻게 해줄까? 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얘네들을 싹 다 통분할게요. 3개를. 분수 3개를 싹 다 통분 한번 해볼게요. 물론 앞에 거 2개 결합해서 뒤에 거 계산을 해주셔도 되고요. 선생님은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볼게요. 얘네들을 세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가지고 일단 통분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7하고 3하고 2의 최소 공배수가 뭐가 될까요? 7, 3, 2가 다 서로서 관계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냥 드립다 곱하세요. 얘 먼저 곱해야지. 3, 2, 6, 7, 42. 그럼 공통 분모가 42가 되겠네요. 그죠? 분모를 42로 통분할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2분에 분모 분자에 6을 곱했을 거잖아요. 그죠? 12. 이렇게 더하기. 마이너스 얘는 분모 분자에 3일은 3, 3, 4, 12, 14를 곱했겠네. 그죠? 14 곱하기 5가 4, 5, 20, 5일은 7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42분의 7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얘는 얼마를 곱했니? 21을 곱하면 4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분자에도 21을 곱해주시면 42분의 21, 마이너스 42분의 2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앞에서부터 뭐 순차 계산을 해주셔도 되고요. 교환법칙 이용해볼까요? 얘네들 자리를 바꿔서 교환법칙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42분의 12
더하기 마이너스 42분의 21 더하기 마이너스 42분의 70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두 개를 먼저 결합하고 뒤에 거 계산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얘네 두 개를 먼저 결합을 해주시면 같은 부호의 덧셈이니까 같은 부호 마이너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절대값의 합을 붙여주실 건데 그러면 42분에 더해주시면 3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42분의 70 이렇게 됩니다. 또 같은 부호의 덧셈이네요. 같은 부호 마이너스로 부호를 먼저 결정을 해주시고요. 절대값의 합을 붙여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42분의 얘는 103 이렇게 되나요? 오케이. 약분이 되나 항상 약분되는지 기하분수 상태인지 확인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더 이상 얘는 약분이 되는 게 없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2분의 10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를 봐주시면 얘도 세 분수의 덧셈인데 한꺼번에 통분 한번 해볼게요. 한꺼번에. 그러면 공통분모가 뭐가 되느냐? 2, 5, 3의 최소 공배수. 2, 5, 10. 10에서 3을 곱하면 30. 얘네들이 서로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서 관계인 수들의 최소 공배수는 드립다 곱하면 된다. 그래서 플러스 30분의 1은 분모분자의 15를 곱했을 거니까 45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플러스 얘는 30분의 분모분자의 6을 곱했겠죠. 6, 7, 42 더하기 플러스 얘는 분모분자의 10을 곱했겠죠. 그래서 플러스 30분의 50. 얘는 앞에 거 두 개 먼저 결합을 할게요. 두 개 먼저 결합을 해주시면 같은 부호의 덧셈, 같은 부호 플러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30분의 45 더하기 42는 87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더하기 플러스 30분의 50. 그럼 얘는 플러스 같은 부호의 덧셈이니까 부호는 같은 부호 플러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절대값의 합을 붙여주셔야 되니까 30분의 1의 자리 7, 8에서 5를 더하면 13이니까 137 이렇게 되겠죠. 혹시나 약분되는 거 있나 봤더니 기하분수 상태인가 봤더니 더 이상 약분되는 게 없고요. 얘가 기하분수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왔어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요. 힘냅시다.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26번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한꺼번에 통분 한번 해볼게요. 4, 3, 12의 최소 공배수는 12가 되지롱. 이거 한번 해볼까요? 4, 3, 12. 나눗셈 방법으로 소인수분해 최소 공배수 구하실 때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도 최소 공배수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눠볼게요. 뭐로 나눌까? 4로 나눌 수 있겠네. 4, 1은 4. 얘는 못 나누니까 그대로 내려오고 4, 3, 12. 3으로 또 나눌 수 있겠네요. 3, 1은 그대로 내려오고 3, 1은 3, 3, 1은 3. 그래서 얘네들 다 곱해주시면 최소 공배수가 되는데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12로 공통분모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플러스 얘는 분모분자의 3을 곱하면 되니까 12분의 3을 해주시면 되고요. 더하기 얘는 분모분자의 4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플러스 12분의 2, 4, 8 더하기 플러스 얘는 그냥 그대로 12분의 1 해야 되겠네.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앞에 거 먼저 순차 계산해볼까요? 같은 부호의 덧셈이니까 같은 부호 플러스로 부호 결정해 주시고 절대값의 합을 붙여줍니다. 그럼 12분의 3 더하기 5는 11 이렇게 되겠죠. 그죠? 더하기 플러스 12분의 1. 같은 부호의 덧셈이니까 같은 부호인 부호 플러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절대값의 합 12분의 11 더하기 1은 12 이렇게 될 거니까 약분되죠. 약분해서 플러스 1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정말 마지막 문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을 봐주시면 얘도 통분을 한꺼번에 할까요? 통분을 한꺼번에 할게요.
9하고 3하고 2의 최소 공배수, 9, 3, 2의 최소 공배수 한번 구해볼게요. 세 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는 없고 두 개는 나눌 수 있는 수가 있어요. 3으로 나누면 되겠죠. 3, 3, 9, 3, 1은 4. 2는 못 나누니까 그대로 내려오고요. 더 이상 세 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도 없는데 두 수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는 없네. 끝. 그럼 이렇게 얘네들을 곱해주시면 3 곱하기 3은 9, 9에서 1 곱하면 9, 거기에다가 2를 곱하면 18이 되네요. 그럼 공통분모는 18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8을 내려면 분모 분자 2를 곱하면 되니까 18분의 10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분모 분자의 얼마? 36, 18이니까 6을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8분의 6.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2고 18이니까 9를 곱해주시면 되니까 얘는 18분의 3고 27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을 이렇게 두 개,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결합해서 계산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18분의 10 더하기 얘는 같은 부호의 덧셈이니까 같은 부호의 마이너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절대값의 합을 붙일 겁니다. 그럼 18분의 6 더하기 27은 33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도 이제 같은 부호의 덧셈이니까 같은 부호인 마이너스로 부호를 결정을 해주실 거고요. 18분의 10 더하기 33. 우리 지금 절대값의 합을 붙이는 거니까 10 더하기 33 얼마예요? 43이잖아요. 43. 혹시나 약분이 되는가를 봤더니 약분되는 건 없고요. 이대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